승부의 지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7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앞둔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새로운 멤버로 리그 통합 4연패를 노리는 팀과 도깨비 전력 위용을 아직 내보이지 못한 팀이 격돌합니다. 티브로드와 한국물가정보가 맞붙은 7라운드 제4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1국 장구 대결에선 이지명 신민준 선수와 주장 박영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박영훈 선수가 앞서 있지만 가장 최근 대국에선 신민준 선수가 승리한 바 있는데요. 지난 두 번의 라운드에서 나란히 2연패를 하는 신민준 선수와 박영훈 선수. 이번 라운드에서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2국에선 삼지명 김정현 선수와 이지명 원성진 선수가 격돌합니다. KB리그의 사나이라는 닉네임이 무색하게 올해 KB리그에서의 승률이 낮은 김정현 선수와 원펀치라는 닉네임이 무색하게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원성진 선수. 강자들이 전진 배치된 7라운드에서 이 두 선수는 자신의 이름값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3국에선 주장 강동윤 선수와 삼지명 안국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티브로드의 승리와 직결되는 주장 강동윤 선수의 승패. 최근 2연패를 기록한 팀과 주장의 사기를 이 시점에선 한 번쯤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생애 첫 종합기전 우승 후 리그 초반 침체기를 겪다가 최근 2연승으로 기세를 회복 중인 안국현 선수. 두 라운드 연속 상대 주장을 격파해준다면 한국물가정부의 기세가 반등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팀의 사기가 걸린 두 선수의 대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4국에선 류민영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사지명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5번의 대결을 펼친 바 있는 두 선수. 한태희 선수가 상대 전적 5전 3승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바둑리그에서의 승률은 100%네요. 대국 기록은 한태희 선수를, 요즘 기세는 류민영 선수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5국에선 오지명 류수영 선수와 퓨처스리거 유병룡 선수가 만났습니다. 올 시즌 1승 4패를 기록 중인 류수영 선수. 올해 KB리그 첫 출전인 유병룡 선수를 맞아 1승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한 번씩 대타 승점을 기록했던 유병룡 선수가 올해 대타 승점을 이번 라운드에 따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승부 예측은 51대 49로 티브로드가 아주 미세하게 우세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전반기전 세 경기가 모두 화제성 큰 빅매치라 그 어느 때보다 눈과 귀가 바쁜 생중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초박빙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티브로드와 한국물가정보가 펼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7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7라운드 4경기입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티브로드와 한국물가정보가 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은 갖고 있는 전력에 비해서는 좀 낮은 랭킹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티브로드는 이제 3연패를 통합리그 3연패를 한 그런 아주 강팀 네. 명문 가문인데 올해는 3승 3패 조금은 주춤하고 있고요. 네. 특히 한국물가정보팀 같은 경우에는 예상은 상당히 강팀으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3등 안에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뽑았었는데 네. 지금은 1승 4패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직까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반등을 좀 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한국물가정보의 일지명, 이지명 최강 화력을 기대했었는데 조금은 무진한 모습이고요. 네. 제 양팀 몇 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관장 황진단 역시 패점 없이 6연승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포스코 킴텍과 SK엔크른이 바짝 쫓고 있고요. 네, 정관장 황진단 팀은 기세도 기세, 승률도 승률,
지금까지 아주 퍼펙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포스코 캠텍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스타트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덧 연승을 거듭하더니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선수들의 사기 역시 지금 충만한 그런 상태죠. 그렇습니다. 티브로드는 3승 3패로 6위, 한국물가정보는 아직 1승밖에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8위에 랭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물가정보는 지금 낭떠러지를 등지고 오늘 경기를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경기마저 패한다면은 포스트 시즌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끼를 물고 임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한 판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더도 빅매치가 많이 성사가 됐습니다. 일단 장고대국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신민준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국. 박영훈 선수는 속기와 장고를 번갈아 가면서 출전을 하고 있어요. 네,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고대구로 나왔지만 네. 올해는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그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장고 출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의 이상훈 감독은 신민주 선수를 저격 카드로 내놨어요. 네. 보통은 1지명을 상대로 2지명 카드를 쓰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만 하다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과연 이 맞춤형 오더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 국은 속기대국인데요. 김정현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 굉장히 화려한 내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는 많은 판수를 두지 못했지만 두 선수 둘 때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을 보여줬었고요. 네. 또 기세를 중시하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한바탕 기세 싸움이 예상됩니다. 강동윤 선수와 안국현 선수 7번을 만나서 강동윤 선수가 5번을 승리한 바 있습니다. 네, 상대 전적의 우위, 지명도의 우위가 있어서 아무래도 네.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이 판을 꼭 이겨주길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강도현 선수 지금 2연패 중이라서 네. 더더욱 중요한 한 판이 되겠죠. 자, 류민영 선수와 한태희 선수 속기대국인데요. 류민영 선수 티브로드 팀 내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지금 4승 2패로 사지명 선수가 가장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1, 2, 3지명이 조금만 더 살아난다면 티브로드는 또다시 올라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유수왕 선수와 유병용 선수의 대국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병용 카드를 쓴 것만 봐도 이 한종진 감독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느껴져요. 네, 팀 내 막내인 오지명 설원주 선수가 기대에 지금 부응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담감도 내려놓을 겸 한 템포 쉬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유병현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오더죠. 자, 양 팀의 오더를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팀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오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1국, 2국, 3국은 네. 조금이나마 물가정보팀의 무게가 실리고요. 4국, 5국은 또 티브로드가 유리한 그런 네. 오더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알 수 없는 승부,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이 좀 힘든 승부입니다. 네, 양 팀 모두 연패 중이죠.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팀이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을까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7라운드 4경기가 시작됩니다. 티브로드와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일국 장고대국, 박영훈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이고요. 네, 박영훈 선수도 부담감이 클 거예요. 5라운드, 6라운드에서 내리패하면서 팀도 동반 패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난적 신민준.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국 속기입니다. 김정현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친한 두 선수죠.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 개인이 국민의 가족리그 심판을 네, 한국현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입니다. 3국 역시 속기전이고요. 속기 10분 중기 안국현 선수가 초반에 3연패를 당하면서 좀 부담감이 시작을 했는데 네. 최근 다시 2연승을 거두면서 기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6라운드 때는 이제 SK 주장 안성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의 티브로드의 주장 강동훈 선수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임할 겁니다. 안국현 선수가 살아나면서 한국 물가 정보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하지 못했어요. 네. 시너지가 서로 나야지 이제 팀의 승리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좀 엇박자예요. 어떤 선수가 살아나면 어떤 선수가 다시 부진하고 네. 반대로 부진했던 선수가 살아나면은 잘했던 선수가 또 패하는 그것이 지금 한국물가정보팀의 가장 큰 딜레마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 1, 2, 3, 1, 2, 3지명이 동반 승리를 거둬줘야지 좀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박영훈 선수와 원성진 선수가 같이 승리를 했을 때도 보니까 한국물가정보가 팀 승리를 거뒀을 때 그때 한 번뿐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2라운드 때 네. 이제 동반 승리를 거뒀었고 그때 역시 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그 외에는 동반 승리가 없어요. 네. 좀 박자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안국현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기풍을 좀 단순 비교해 볼까요? 강동윤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치열한 기풍이죠. 네. 좀 어떻게 보면 접근전을 좋아하면서 네. 돌을 좀 붙여가는 그런 수법들을 좋아하고요. 굉장히 끈질긴 느낌도 주는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근데 행마가 네. 좀 이쁜 행마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지는 좀 그렇게 끈적끈적하고 네. 그게 아마 예전에 이창호 구단에게 그런 내용으로 이제 중요한 바둑에서 승리를 많이 거둬가지고 네.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됐는데 바둑 자체는 상당히 그 모양이 밝은 바둑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안국현 선수는 상당히 실전적이면서 두턴 바둑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걸어오는 싸움을 맞받아치면서 네. 그쪽에서 실마리를 푸는 스타일이고요. 이번 GS 칼텍스배 결승전에서도 김지석 구단과 이제 오번기를 펼쳤었는데 내용이 역시 맞받아치는 형식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오히려 힘이 강한 상대에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안국현 선수입니다. GS 칼텍스배 결승 동안 보는 사람도 그랬고 안국현 선수 스스로도 내가 너무 잘 두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용이 정말 좋았었죠. 네. 그리고 안국현 선수 성격이 되게 아주 쾌활해요. 솔직하고 좀 흔히 말하는 그 내숭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항상 뭐 내가 뭐 잘했다. 어떨 때는 내가 좀 잘생긴 것 같다. 뭐 네. 그럴 때는 좀 곤란한데. 네, 그런 모습이 근데 전혀 싫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국가대표팀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격으로 유명하고요. 선수들이 다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빠르게 진행을 시켰고요. 네, 지금 요즘 유행하는 두 칸 굳힘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예전에는 이제 날일자 고침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혹시 알파고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후에 두 칸 굳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날일자가 반대로 어깨 짚음을 당했을 때 중앙으로의 힘이 좀 없다. 빼앗길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알파고도 두 칸 굳힘을 선호했거든요. 어깨 심린 그 자리로 딱 붙여놓은 거네요. 네. 반대로 약점은 근데 반대로 이쪽으로 찔러갔을 때 이 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귀를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죠. 뭐 장단점이 있는 모양이지만 선수들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 보면 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사급 기사들이 또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에 대한 의미를 찾다 보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귀에서 살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텀을 바탕으로
바둑을 이끌겠다, 두텁게. 그런 생각이 많아요. 하지만 자칫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집부족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빠르게 착수를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 여러 길이 있을까요? 네, 뭐 받는다면 뭐 입구자, 나래자 네. 다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협공을 생각하고 싶죠. 협공의 방법도 2칸 높은 협공, 그리고 3칸 낮은 협공, 아예 더 멀리 네. 두는 협공도 있고요. 안국현 선수는 역시 좀 견실하게 협공보다는 자신의 모양을 먼저 정비를 하네요. 그리고 이 수를 선택한 이유는 보통은 이제 벌려서 3칸이든 2칸이든 벌려서 조금 싱거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서로 이렇게 사선으로 위치하고 있잖아요. 먼저 다가가는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대로 베기 두는 것이요. 이렇게 전개를 한다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지금의 날일자의 의미고요. 반대로 다가온다면 그때 협공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네. 한 번 더 걸치는군요. 네, 아무래도 네. 이 수의 의미가 이제 빤히 보이기 때문에 먼저 걸쳐가면서 글쎄요, 지금은 붙이는 수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급박하게 이끌겠다라는 것이 네. 강등우 선수의 생각입니다. 백이 가르는 건 어떨까요? 협공이요? 네. 네, 물론 가능하죠. 지금 이 양쪽에 있는 흙을 갈라가면서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네, 실제로도 이렇게 협공하는 그런 바웃도 나와 있었고요. 최근에 두어진 바 있습니다. 안국현 선수도 뭐 양쪽을 비교해 보고 있을 텐데요. 안국현 선수, 강동윤 선수를 만나서 첫 판에는 승리를 거뒀지만 그 이후로 5연패를 당했어요.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강등훈 선수가 한참 강했을 때고요. 지금 두 선수가 오랜만에 맞붙은 거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안국현 선수도 GS 칼텍스배 우승을 하면서 좀 자신감과 어떤 레벨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첫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국은 상대 전적은 비록 많이 밀리고 있지만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네. 대국이 임할 겁니다. 근데 조금 고민이 깊어요. 상대방의 의도가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실전형은 최근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한다면은 여기서 잊고 싸우는 방법도 있고 그냥 무난하게 벌리고 네. 이쪽이 또 급해졌잖아요. 받을 때 그때 이곳을 가는 이것이 지금 흑의 주문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네. 서로의 요철하고 했던 이 부분을 상변을 둔다면 이돌이기 때문에 잊고 싸웠을 때 흑이 아주 좋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확실히 흙이 더 수월해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 의도를 거슬러야 하는데요. 네, 지금처럼 거스른 거죠. 그래서 네. 예전에는 거의 거쳤을 때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붙이고 젖히는 수가 쓰여지면서 지금처럼 변화를 깨하는 바둑이 많아요. 네, 또 뭐 양거에 쳐서 뭐 이런 식의 진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아래로 양거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취향 차이라고 봐야겠어요.
강동윤 선수도 시간을 좀 쓰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벌리는 자리가 좋다고 두는 것은 이것은 딱 손해보기 딱 좋은 형태예요. 1입 2전을 벌렸고 네. 그리고 그 돌을 가르는 아주 좋은 위치에 백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칸 벌림은 배제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세로는 당연히 양걸침을 생각해 봐야겠죠. 네, 지금 돌통에 손이 올라갔다가 거의 결정하기 일보 직전에서 네. 다시 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강동윤 선수. 안국현 선수가 장고를 하는 동안도 강동윤 선수가 시간이 있었는데요. 네. 아직도 결정이 안 됐나 봐요. 자, 어디죠? 아, 네. 낮게. 네, 낮게 두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붙여서 행마하는 것이 가능하죠. 지금은 물론 이렇게 붙여서 두는 바둑이 최근에 있었어요. 전개하고 네, 씌어가고. 그런데 이제 흙은 간명하게 3-3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정석처럼 둬주면은 이제 네. 흙도 벌려서 혹은 이쪽으로 가서 발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백도 기세라면은 이쪽을 아예 먼저 다가와서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쪽의 가치가 그리 커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쪽이 더 두텁게 만드는 것이 이 좌상까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흙이 있는다면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를 가겠네요. 귀를 더욱 압박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택 전까지 당분간은 외길이겠어요. 네. 늘었을 때 흙도 느는 수, 붙이는 수, 3-3. 이 세 가지 수법이 있는데 네. 요즘에 느는 수는 왠지 몰라도 잘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이수와 이수 두 가지를 두고 고민을 할 겁니다. 한 수 한 수 뭐 고민의 연속인데요. 네, 저라면 3-3을 네.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지금은 이쪽과 그리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백이 이런 교환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씌어간다든지 먼저 끊진 않겠지만 근데 백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변은 이미 흙이 단단하게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좀 악수를 두더라도 다른 쪽에서 두텀을 얻는다면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3-3이네요. 붙이는 수보다는 3-3이 지금 배석에서는 더 네. 네, 선택하고 싶은 수법입니다. 자, 넘었을 때가 여기서 백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100의 선택이에요. 쉽게 이 보통은 손이 이건데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맞아요. 근데 저라면은 이수로는 이쪽을 차라리 두겠습니다. 이렇게 둬서 있는다면 입구자 가서 여기까지는 게 걸리거든요. 네. 근데 결국 돌아와야 돼요. 두텁게 이곳을 밀어간다든지 혹은 날일자. 지금은 이 자세가 백으로서는 좀 선택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역시 무난하게 두는 것을 선호하는 안국현 선수는 두텁게 잡아두네요. 자, 이러면 일단 눈에 들어온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고요. 물론 이 자리도 큰 자리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백도 두텁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좀 넓은 자리를 좀 선택하고 싶어요. 이 자리 혹은 아예 극단적으로 실리를 탐하고 싶으면은
길을 좀 파고드는 것도 있어요. 네, 직접 움직일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귀를 빼앗는 거죠. 네, 반대로 백이 귀를 빼앗기기 싫다고 이렇게 한 점 잡는 것은 지금은 좋지 않는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속 진행이 되었을 때 상변의 자세가 꽤 괜찮거든요. 이돌도 괜찮은 위치에 있고 지금은 백이 이렇게 단단하게 나왔지만 네. 이미 좌악에는 흑이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집도 기대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실리적으로 간다면 백은 아마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요초였던 이 자리를 오는 거죠. 지금은 끊을 수 있다고 끊는 것은 발이 느려요. 이것은 선수로 길을 빼앗겼기 때문에 끊지 않고 먼저 큰 자리를 발빠르게 두는 것이 넓은 곳이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포석에는. 그런데 왠지 실리보다는 다가가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둘 수 있는 곳이. 초읽기 몰리겠는데요. 아마 지금 남은 40초와 초읽기 40초까지 활용을 할 줄 알았는데 실리 쪽으로 가네요. 네, 선택을 하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사기생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일단은 그렇네요. 지금 우아기와 좌아기는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고 네, 좌상기도 지금은 약간 다른데 이것은 이렇게 결정을 짓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흑의 자세가 더 두텁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때 싸울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친다면 물론 아까보다는 손해예요. 분명히 손해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편중시키고 상변을 차지할 수 있다. 네. 그런 만족이다라는 것이 강도현 선수의 생각이네요. 네, 안국현 선수와 강동윤 선수 랭킹 21위,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랭킹이 떨어졌어요, 많이. 강도현 선수는 5위권에서 항상 머물렀는데 네. 8위까지 떨어졌고 안국현 선수도 20대를 아마 오랜만에 찍었을 거예요. 거의 10위권, 15위권 네, 그렇죠. 이쯤에 있었는데요. 아마 GS 칼텍스의 우승 이후 6연패가 좀 뼈저리게 느껴질 겁니다. 그때 많이 떨어졌어요. 네, 선수들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승 후유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네. 이거는 좀 심리학 박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지 아니면 그 직접 경험한 경험담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강동윤 선수는 뭐 100승을 넘긴 지도 한참 됐죠. 승률도 굉장히 좋고요. 네. 재밌는 것이 두 선수 모두 네, 흑번 승률이 좋네요. 특히 안국현 선수는 100번과 꽤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의 흑백 승률은 뭐 아주 이상적이네요. 네. 특히 바둑리그에서 강동윤은 정말 감독으로서는 믿고 뽑을 수 있는 네. 그런 선수죠. 기복 없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자, 네. 지금은 네. 사실 다섯, 쓸 수도 있는데 약간 여섯, 아까운 느낌도 있어서 일곱, 여덟. 쓰네요. 그러니까 아까웠다는 것은 이쪽으로 어깨 짚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게 만들어주고 뭐 받게 한다는 그런 수법도 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흑이 머리가 네. 단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아낌없이 쓰더라도 뭐 백의 발전성은 별것이 없다. 네.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 강대훈 선수의 생각이죠. 어차피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면 실리와 두터움으로 또 상변, 좌변이 나뉘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 교환을 지금 할 수도 있고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손을 빼더라도 네. 좀 백이 하나, 이곳을 둘 리는 없거든요.
셋, 넷, 네, 받아준다면 오히려 굳혀주는 느낌이라서 일곱, 네, 여덟,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뭐 어차피 둬야 될 자리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낌없이 다 했어요. 네, 지금은 젖혔다가 괜히 끊기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라고 보고 네, 늘어두었네요. 당장은 뭐 이렇게 막아서 별것은 없는데 이 교환 자체가 물론 100도 있는 수로 느는 것이 더 좋긴 하지만 이 교환 자체가 악수다. 네, 그런 생각이 더 크겠죠, 아무래도. 그 사이에 스코어 변동이 있었네요. 아주 뭐 근소하지만 하나, 어디서 점수를 받았을까요? 셋, 아까 뭐 호구 쳤을 때 다섯, 스코어 변동이 여섯, 있던 일곱, 걸로 보여졌거든요. 네. 아홉, 지금의 작전이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흙의 실리의 균형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상변의 모양이 상당히 좋아요. 기존의 우하기와 좌하기 15집, 10집을 벌어두고 나서 애초에 큰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흙이 기분 좋지 않냐라는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100이 뭐 잘못 떴다고 볼 수 있는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그냥 아주 미묘한 차이 정도의 느낌? 기분의 차이 정도. 네. 홍민표 해설위원도 지금 고르라면 흙인가요? 네, 저도 잡으라면 흙을 잡을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안국현 선수가 넷, 전부 다섯, 다 평범한 여섯, 선택을 했는데 여덟, 아홉, 확실히 흙 쪽이 좀 더 잘 어울려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살짝 긁죠, 지금. 받아달라는 겁니다. 네. 그럼 뭐 이런 교환을 통해서 뭐 그림이 나오네요. 네, 그릴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유연하게 갈 수도 있고 자체로도 좀 활용한 느낌이 있어요. 네, 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받지 않는다면요. 이제 붙이는 수가 먼저 떠오르는 반발인데 축관계거든요. 단수 치고 늘었을 때 이쪽은 받아야 돼요. 근데 축이 몰리냐 안 몰리냐. 네, 지금은 몰린다고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단수는 언제든지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받을 맛은 안 나요, 지금요. 최소한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나가야지 30초 여기서 이거 하나, 받는 건 이상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고민을 하는데요. 네, 아마 받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받을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네. 반발을 할지를 네, 고민을 하겠네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백이 전체로 약한 돌이 없어요. 그럼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 그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뭐 저의 일감은 이 정도인데 안국현 선수는 30초 어떤 하나, 감각을 둘, 보여줄지 셋, 네, 기대가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그냥 손을 돌려버리네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네. 역시 이것도 반발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아예 이수를 더 무시한 거니까 손을 빼버린 거는 최고의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연관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방향이죠. 네. 다만 이제 이런 수법은 있어요. 어깨 짚고 붙이고 호구 치고. 지금 이을 수밖에 없죠. 하나, 이러한 활용을 한 뒤에 나중에 이 젖히는 시한폭탄을 다섯, 여섯, 남겨둘 일곱, 수는 있습니다. 네. 아홉, 네, 한 차례 이제 기세 공방이 있었는데 다만수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다시 우변으로 돌아올지 안국현 선수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한국 물가정보와 티브로드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티브로드와 한국물가정보의 경기입니다. 한국물가정보 안국현 선수와 티브로드 강동윤 선수의 대국. 안국현 선수의 다음 수 어디였을까요? 네, 지금은 네. 역시 광고 타임을 잘 알고 있는지 네, 큰 의미 없는 교환 하나, 네. 선수 교환을 하나 했고요. 아직 결정을 하지 네, 않았네요. 아직 그렇습니다. 다섯, 이제 보여주려고. 일곱, 어딘가요? 여덟, 아홉. 아, 받았어요, 결국에는. 이 교환 하나로 이한 삼은 건가요, 지금? 두터워지면은 이 교환이 될 리가 없거든요. 네. 근데 먼저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위안을 삼겠다. 그런 뜻인데 그래도 받아주는 건 당하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안쿠 선수 스타일이에요. 네. 저라면은 일단 못 받았을 것 같은데 30초. 저기 하나 해놨다고 뭐가 달라졌나 싶거든요. 넷,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네. 그때 들어가면 이제 씌워버립니다. 지금도 씌워가긴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 교환을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완만하게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동윤 선수도 먼저 성공을 모양을 키우는 것보다 네. 이들에 대한 성공을 선택했고요. 바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두 칸 정도가 떠오릅니다. 이게 좀 버리기에는 커 보이거든요. 30초. 하나, 물론 둘, 정말 유연한 셋, 기풍이라면 이런 수도 넷,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여섯, 좀 겁나요, 이쪽 일곱, 버리는 것은.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둔다면 이 정도. 네.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움직이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밀감은 이수지만 뭐 계속 씌워서 공격했을 때 그 다음이 또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물론 붙여 나가는 자세가 딱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이 날일자로 씌우는 수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나가는 것은 가능한데 네. 여섯, 조금 더 여덟, 좋은 수법이 없을지. 네, 지금 이 수를 선택하네요. 예. 이 수는 이제 아예 공격권에서 벗어난 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한 수법이다. 아까는 이제 이수를 두면서 바로 침투를 보고 있지만 지금은 바로 침투는 어려워요. 하지만 중앙으로 한 칸 더 진출해 있기 때문에 공격을 심하게 당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압박을 하긴 할까요? 30초. 네, 뭐 하나, 기대기전법 둘, 같은 것도 셋, 생각해 볼 수 네. 있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돌과 이돌이 연결이 되면은 흑 입장에서도 재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르는 시도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라든지. 네, 어떤 수법이 되든 간에 가르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기분은 붙여가고 싶지만 막상 젖혔을 때 대비가 있어야 돼요. 이 두 칸 사이가 넓기 때문에 함부로 싸우기도 어렵거든요. 강동윤 선수라면 글쎄 좀 겁나긴 합니다. 이런 네. 식으로 몸싸움을 펼치는 것이 흑으로서도 부담스러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래서 붙여가진 못했고 연결은 시켜주면 안 되니까 가장 견실하게 한 칸으로 뛰어서 네, 갈라가고 있습니다. 백도 계속 머리를 내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이곳까지 맞으면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네, 지금 한 칸 뛰는 수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간 나가기 활용을 좀 전에. 네, 하자. 네.
이렇게 씌울 자신 있냐 이제 그런 뜻이죠. 여기까지 막아버린다면은 물론 백도 답답하지만 흑은 돌파당하고 시작한 공격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좀 실속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안국현 선수는 이제 받는다면 이런 교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넘자고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나중에 들여다봤을 때 상당히 고약하거든요. 5, 6, 7. 이쪽 뚫는 수와 돌파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젖혀서까지 두면은 네, 지금은 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때는 공격을 해갈 것 같아요. 지금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이 되겠죠. 이것은 흑이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안국현 선수 정말 바둑을 좀 착하게 두네요. 모양도 견실하게 네.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괴롭힐 수 있는 여지를 찾기도 마련인데 네, 지금은 늘어서 뭐 넘겨줄 거 넘겨주고 아주 무난하게 진행을 시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상변 쪽을 제외하고는 엷은 돌이 없고요. 네, 근데 반대로 흑도 이제 편해요. 바둑두기는 상변이 네. 모두 집이 됐고 상변 백도를 공격하면서 우변 이제 백의 발전성을 자연스럽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면 기본 집 싸움이에요. 네. 6, 누가 기본적으로 집이 많은지. 8. 아주 짠 바둑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장기전이 확정돼 있는 네. 그런 바둑입니다.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되지만 그때부터가 참 어려운 그런 바둑이죠. 이런 바둑이 이게 두기가 정말 힘든 바둑이에요. 한 수 둘 때마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근데 뭐 계산력이라면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좋아요. 8, 9.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바둑을 서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도 자연스럽게 늘어가면서 이제 우변 백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 발전성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코어도 뭐 지금의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다시 50대 50이 됐어요. 네, 장기전이에요. 이 바둑은 좀 편안하게 마라톤 레이스를 구경하듯이 네. 보셔도 아주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분명히 전투는 일어나겠죠. 아무리 집바둑이라고 하더라도 한 집 때문에 큰 싸움 벌어지거든요. 지금은 그 전운이 아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뭐 긴 호흡을 갖고 둬야 하는 바둑이고요.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뭐 일곱, 여덟, 넓은 곳은 하변 쪽이 제일 넓고요. 그 다음에 좌변도 서로 간에 상당히 큽니다. 이수와 이수. 근데 안국현 선수는 확실하게 내도를 정비를 하자. 혹시라도 이수를 생략한다면 들여다보고 이렇게 덮어 씌운다면은 네. 조금은 답답하거든요. 상중앙 백도 이 정도면 됐죠. 이제는 뭐 전혀 네.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돌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김정현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도 함께 보도록 하죠. 30초. 네, 뭔가 좌변 쪽의 셋. 모양이 네. 상당히 다섯, 생소하네요. 여섯, 일단 스코어는 40대 60이고요. 아홉, 딱 봐도 뭔가 네. 백이 이렇게 깔끔하게 돌파 당하고 이쪽도 빵따냄을 허용하고
느낌이 이제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흙이 기분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변 쪽에 이제 백이 확실한 실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집균형은 아주 크게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30초. 하지만 하나, 확실히 흙이 한눈에 보더라도 기분 좋아 30초. 보이는 하나, 그런 바둑이네요. 셋, 일곱, 넷, 여덟, 다섯, 아홉, 여섯, 일곱, 여덟. 삼국 속기 바둑도 이제 하변을 정말 견실하죠. 두 칸만 딱 벌려두면서 네. 반지 승부 가자. 지금 마치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 바둑은 계속 이런 식일 것 같아요. 네. 강두훈 선수가 어떻게 보면 긴 호흡으로 가더라도 자신이 있다라는 네. 뜻을 내비쳤고요. 30초. 반대로 지금 이국 속기 두 선수는 30초. 네. 하나, 절대 긴 호흡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넷, 여덟, 다섯, 아홉, 빠르게 승부를 보려고 할 일곱. 것이고 여덟, 그것 때문에인지 몰라도 이미 자변에서 한 번에 큰 접전이 일어났었고요. 근데 선취점을 따낸 쪽은 원성진 선수 쪽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뭐 김정현 선수가 짚어갔지만 시선은 아마 우변 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교환을 시켜두고 네. 아마 이쪽을 들어가면서 전투를 시도할 겁니다. 30초. 우변이 또 하나, 2차전이 되겠네요.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물론 거의 등장하진 않지만 한 칸 뛰는 수도 있는 수법이에요. 30초. 하나,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셋.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넷, 네, 결국 늘었는데 흙은 이제 아주 급하면 밀 수도 있는데 네. 밀고 나서 이쪽이 너무 통렬하다 싶으면 지킬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막히고 나면은 이 자세 자체는 상당히 아파요. 또 지켜야 되고 또 하변이 오히려 백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 둘, 지금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고요. 넷, 다섯, 자연스럽게 우변 전투는 벌어지겠습니다. 아홉. 삼십 초. 하나, 둘, 지금 좌악이 우악이 그리고 다섯, 좌상기 쪽 여섯, 이미 흙의 실리가 탄탄하게 나 있어요. 백은 상륙밖에 없잖아요. 그 시점에서 만약에 우변까지 허락을 한다면은 백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 됩니다. 우변 들어가는 건 당연한 자리네요. 네, 그래서 셋, 지금의 침투를 둘 수밖에 없었고요. 네. 여섯, 일곱, 동시에 이 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건너가게 된다면은 젖혔을 때 다음이 곤란합니다. 둘, 잊고 셋, 끊는 수가 돼야 되는데 다섯, 잡히잖아요.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흙이 받는 아홉, 수가 이렇게 받는 경우가 두번 나왔습니다. 꽤 있어요. 아까 붙이는 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침투 혹은 붙이는 수를 오히려 노리는 그런 수법이 있고 우세를 의식한다면 그냥 견실하게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 건너가는 수를 좀 남겨두는 거죠. 이 한 점을 네. 도와주는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원성진 선수는 지금의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의 한 수, 다음의 한 수에서 10초. 하나, 드러나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어, 좋다. 가장 견실하게. 네, 이거는 좋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바둑이. 딱 봐도 당했잖아요. 30초. 하나, 하지만 이렇게 견뎌주더라도 내가 바둑이 좋은데 다섯, 뭐 여섯, 어쩌겠어 하는 느낌으로 여덟, 가장 확실하고 두터운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나빴으면 아마 이렇게는 안 뒀을 거예요. 아까처럼 쉬어가면서 좀 더 활발하고 공격적으로 뒀을 텐데 30초. 하나, 분리했다면 너무 한가한 수가 셋. 되겠죠. 넷, 네. 근데 다섯, 지금 장면에서는 여섯, 이 일곱, 선택이 아주 여덟, 현명해 보입니다. 아홉. 자, 불리한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네. 지금처럼 뭐 도발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좀 바빠요. 하나, 네, 막 붙여가면서 네. 넷, 이제 뭐 다섯, 젖혀오면은 뭐 끊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여덟, 으름장을 내밀고 있고요. 지금 삼국도 상당히 흥미로워지네요. 안국현 선수가 붙인 장면에서
강동윤 선수가 우상기 내려섰는데요. 30초. 네, 지금 네. 셋, 안국현 선수가 우상기 수단을 다섯. 부리고 있죠? 여섯, 일곱, 그런데 가능한 건가요? 아홉, 만약 가능하지 않으면은 꽤 손해죠. 이거는 뭐 네. 끝납니다. 이런 반지 승부 바둑에서 30초. 하나, 이런 둘, 어떻게 보면은 셋, 큰 시도를 해서 실패한다면은 다섯, 바둑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일곱, 하지만 여덟, 이었을 때 네. 또 약점이 있어요. 끊긴 약점이. 그래도 공간이 좀 좁지 않나요? 백이 뭔가를 해볼 수가 있나요? 아슬아슬한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뭔가 다섯,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은 일곱, 살 여덟,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홉, 어찌됐건 간에 안국현 선수가 지금 승부수를 하나, 네. 던졌습니다. 셋, 넷, 김정현, 원성진 선수 대국은 여섯, 맞끝낸 형태가 나오면서 여덟, 이제 뭐 심상치 않겠어요. 지금 재밌는 게 네. 백쪽에서 지금 동시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김정현 선수는 네. 우변에서 붙여 끊어가면서 30초. 큰 싸움을 하나, 시도하고 있고 둘, 안국현 선수는 지금 우상기 흙집에서 다섯, 네. 흙 진영에서 일곱, 수를 내고자 지금 3단 저침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김정현 선수야 4대 6의 스코어니까 이러는 게 이해가 된다 치지만 30초. 안국현 하나, 선수는 5대 5인데 꼭 이렇게 둬야 되나요? 넷, 근데 지금 5대5긴 하지만 네. 일곱, 여덟, 그 5대5도 아홉, 우상기에서 백이 약간이나마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5대5였을 것 같아요. 근데 붙였을 네. 때 강동현 선수가 최강으로 반발을 30초. 해버렸잖아요. 네. 하나, 그 순간에는 지금 우상기가 바로 승부처가 돼버린 겁니다. 약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여섯, 지나갔어요. 일곱, 네, 여덟, 지금 아홉. 수가 나느냐 아니면은 다 잡혀버리느냐 그런 승부가 돼버린 겁니다. 30초. 하나, 네, 지금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죠. 넷, 이쪽으로 끊고 넘어갈까? 일곱, 아마 여덟, 이렇게 두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세 번 남았습니다. 이 싸움이 두렵다면은 그 생각도 하긴 합니다. 지금 백의 의도는 늘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막는 게 선수예요. 끊기는 수가 있죠. 받으면 날일자. 이건 너무 크게 살았어요. 귀에서. 그런데 30초. 지금 끊고 하나, 나서 이제 호구가 둘, 되는지 보고 있을 셋.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뚫어서 여덟, 지키는 아홉, 모양이 나온다면 이건 흙도 그래도 네. 기를 뺏겼지만 넷, 다섯, 얻은 게 있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지금은 돌아가네요. 이 네. 정도면 어떤 건가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타협이 일어났는데 네. 자, 어떤 타협이냐는 말이죠. 잡으러 가진 않았어요. 이 수는 아래로 끄는 수는 집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나간다면 이어서 이것은 흙이 크게 당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백이 이제 찔러 갔을 때 30초. 하나, 둘, 셋, 이때가 좀 머리가 아픕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 찔러 가겠죠? 이 형태가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나가네요? 그냥 나가야 되나요? 이 교환이 글쎄요. 흙의 약점이 동시에 두 군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강력해 보였는데 안국현 선수는 이 정도로 만족을 하네요. 이것도 단수를 친다면은 네. 좀 젖히는 자리가 좋아요. 이 자리를 넣는다면 30초. 하나, 늘었을 때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넷, 다섯, 원래는 붙이는 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일곱, 여덟, 지금은 끊고 돌리는 것이 선수예요. 이쪽 돌파당하면은 백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흙이 오히려 잡히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강동현 선수가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찌른다. 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한다면 이제 30초. 하나, 그쪽에서 좀 했어요, 모양 자체가. 이건 활용을 한 건가요? 네, 다섯, 여섯, 좀 한 느낌입니다. 네. 여덟, 아홉, 네, 그래도 냉정하게 네, 이거는 딱 맛보게 걸리니까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더니 또 이렇게 타협이 되는군요. 네, 지금 장면도 상당히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이렇게 원래는 그냥 있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끊습니다. 끊고 다니면서 모양을 해결해요. 30초. 하나, 그럼 이 교환을 또 하고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고 또 다섯, 약수지만 여섯, 같은 형태가 나온다면 이 교환은 또 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형태가 상당히 나중에 활용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최소 이 정도는 당하거든요. 왜냐면은 저 끊는 수가 항상 선수기 때문에 큰 패가 나옵니다. 받아야 되죠. 그리고 아까 형태에서 입구자를 갔을 때 귀의 맛이 또 상당히 나빠 보입니다. 셋, 넷, 마찬가지로 막았을 때 여섯, 수가 난다고 봐야 돼요. 여덟, 어쩔 수 없이 연결을 시도했고 백은 빵 따내면 선수를 얻었기 때문에 기분이 꽤 괜찮죠. 아직까지 뭐 스코어 변동은 없네요. 네. 우상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양국현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다만 네. 포석 단계에서는 제 느낌에는 흑이 그래도 하나, 편해 보였었거든요. 둘, 셋,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스코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네. 느껴집니다. 그리고 좀 계산을 할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또 국가대표팀도. 자, 우상도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는 둬야 돼요. 지금 이 자리, 근데 지금 보니까 큰 자리가 상당히 많네요. 이 자리도 크고. 네. 이수가 선수가 되면 좋은데 30초. 선수가 안 하나, 돼요. 둘, 셋, 그렇다면 임시 방편으로 밀 다섯, 수는 있는데 여섯, 일곱, 조금 아깝고. 여덟, 아홉, 형세의 판단이 끝났나 봅니다. 53, 네. 네. 약간은 흑이 좋아 보인다. 이쪽에서 득점은 했지만 큰 득점은 아니고 역시 좀 포석 단계에서 흑 쪽이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의 형세 역시 흑이 좋아 보인다는 것이 네. 네, 실시간 스코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둑은 뭐 아주 후반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 정도 숫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느 한쪽이 크게 득점하거나 실점할 그런 바둑이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 우변 이쪽도 상당히 큰 자리인데 집만 본다면 이곳이 더 크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나중에 저침을 당하면 한 칸 팀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100집만 해도 10집이 이상 없어지고 흑은 흑집도 거의 7, 8집 늘어나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다섯, 17집 여섯, 가까이 일곱, 되는 큰 자리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흑도 우변은 갈 수 있죠. 101점을 취하면서 집이 꽤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백도 이제 기분 좋은 선수죠. 이 자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이 정도로 정리를 네.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벌써 뭐 끝내게 하는 것 같아요.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그것은 권리예요. 젖히고 치는 수까지는 권리입니다. 네. 근데 좀 애매한 게 걸리긴 한데 꼭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라서 당장 둘 줄은 몰랐는데, 왜냐면은 그냥 있고 나중에 일로 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잡혔을 때는 이득이지만 이교환이니까 이득이겠죠. 없으면 다집인데 이교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이 옥집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 근데 하나, 100이었을 때는 또 이교환이 둘, 손해예요. 셋, 대학수죠. 넷, 다섯, 여섯, 네, 그래서 당장 교환할지는 의문스러웠지만 네. 안국현 선수는 쉽게 선택을 하네요. 자, 여기까지는 해두고 아, 이 바둑 정말 어렵네요. 네, 뭐 큰 자리들을 다 두고 나중에도 중앙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마지막 모르겠고요. 하나, 이런 바둑이 어려운 이유가 네. 중앙 계산이 안 돼요. 다섯, 지금도 딱 봤을 때 이 중앙이 흑백 간에 뭐 돌들이 서로 뭐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 누구의 영역이냐 과연 중앙이. 어느 쪽을 한 집이라도 쳐줄 수 있느냐. 네. 그런 계산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형색 판단이 100%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네, 지금도 마지막 큰 자리로 향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지금부터가 한 수 한 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요. 그럼 이제 중앙인가요? 그러니까 중앙인지 뭐 눈에 보이는 네. 자리인지 뭐 이런 데 중앙을 터 보이긴 하거든요. 둔다고 해도 또 마땅히 어디를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근데 괜히 뭐 또 악수가 될까봐 네. 걱정되고 둘, 셋, 이런 식으로 네. 나오면은 다섯, 되게 두터워서 마음껏 일곱, 싸우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홉, 그래서 그냥 화장 눈에 보이는 큰 자리로 가네요. 다음에 또 한 칸이 상당히 기분 좋거든요. 이제 끊어서 받아야 되는데 단수 쳤을 때 나중에 여기도 찔리는 모양이라서 백이 전체가 미생입니다. 밭전이 뭔가 다 한 것 같고 보통 이런 장면에서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손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섯, 안국현 여섯, 선수니까 일곱, 여덟, 오, 우변이 아니고요. 네, 안국현 선수니까 받아줄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네. 왜냐면 이 받아준다는 의미는 받고 나서 이수를 노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이 단단해지고 난 뒤에 붙이면은 흙은 그냥 뒤에서 받아줘요. 가치가 달라지죠. 이 정도는 당해줄 수 있는데 네. 지금 왠지 백도 내가 여기 추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30초, 이 타이밍에 하나, 붙여오니까 셋, 뒤로 받기가 싫은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딘가요? 아홉, 네,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수가 납니다. 이렇게 끊고 나서 네. 돌파가 돼요. 근데 우변이 괜찮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안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네. 이쪽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근데 되는데요. 여기 다선수라서 지금 철벽이거든요. 네. 이거 칩받는 수도 있을 거. 마지막 하나, 둘, 스코어가 조금 더 올라갔네요. 55까지. 다섯, 이 사활이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지금. 여덟, 아홉, 이래놓고 이건 아, 너무 이거- 손해 아닌가요? 지금 너무 부끄럽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안국현 선수가 네. 두면서 차마 내 눈으로 못 보겠다는 느낌으로 다른 시선을 데를 폈는데. 보면서 착수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좀 쑥스러워졌어요. 이게 대학수 교환을 해놓고 보태준 셈만 된 거죠. 네 결국 뒤돌아갔으니까. 네.
그 전에 이 수가 네. 무리수가 된 거죠. 아홉, 그만큼 우변이 좀 위험했다는 뜻이군요. 네. 이 수 대약수가 됐어요. 한 점이 좀 민망해졌는데요. 네. 안국현 선수가 살짝 네. 흔들렸습니다. 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스코어도 강동윤 선수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습니다. 안국현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